한국 정치,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한 해석.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좌익들의 평가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만,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자체를 높게 평가하였다.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대통령으로서 느낀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 현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였다고 생각하며 대통령의 계엄령이 정말 계몽령이었다는 것에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한 가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헌법 개정에 몰두하면서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외교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목은 정말 국가를 위한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없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순수하게 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이 나오자마자 좌익들은 자신들이 밀어붙여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조기하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조기 대선 분위기 띄우기에 더욱 광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 진술이 나온 이틀 후 드디어 결정적 장면에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반대한민국적 행동을 거침없이 해왔던 전통을 살려 이번에도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라는 자가 조선일보 사설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방향을 설정하는 궤변을 풀어놓았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주필이라는 자를 내세워 방향 설정을 하고 일단 간을 본 뒤 대대적인 반란 세력들의 선봉에 서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이 쓴 논설을 한번 읽어보니 정말 아무리 조선일보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래도 주필이나 되는 자가 쓴 사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허탈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양상훈 칼럼에 대한 것을 한 문단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논박을 해보도록 하겠다. 조선일보 2월 27일자 양상훈 주필 논설에 대한 논박. 양상훈 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은 2년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뜻인데 다소 막연하다는 느낌을 준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언제까지 개헌을 마치고 물러나겠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논박.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헌법 개정이 언급된 것을 기화로 좌익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장악한 엉터리 언론들을 총동원하여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그 흔들기에 놀아나면 대통령이 조급한 하야를 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바로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문재인과 좌익들은 선거라는 외형을 갖추기는 했으나 2달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보수 진영보다는 자기들 나름 준비된 후보가 있는 좌익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이 있었고 지금은 이재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헌법 개정을 해보겠다는 것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자신의 임기 단축이라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개헌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선언적 의미이지 좌익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덜렁 조기 하야를 하여 좌익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겠다는 것은 아닌 것이 자명하다. 양상훈 주필은 이런 기본적인 대통령의 마음 자체를 읽는 데서부터 실패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지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 그냥 속마음을 그대로 어설픈 글로 표현하면서 천박한 수준이 드러난 것뿐이다. 양상훈 칼럼. 윤 대통령 주변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즉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60% 안팎에 달하는 탄핵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 윤 대통령이 몇 달 더 임기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개헌을 마치고 바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본다. 논박. 여기서는 정치권에 도는 찌라시 뉴스와 잘못된 통계자료에 대해 짚어본다. 양상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여 헌법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국민투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투표 때 같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투표 한번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또 국민들의 동의를 쉽게 받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그 합리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지금부터 1년 반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길다고 졸갑증을 보여준다. 그래서 탄핵 찬성 여론이 60% 안팎이라는 뜬금없는 여론을 제시하며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좌익들의 순간적인 눈속임을 간파할 수 있는데 종종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거나 들어보면 꽤나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저에는 중간중간 엉터리 통계나 자료들을 슬쩍 끼워 넣어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양상훈이 탄핵 지지율이 60% 안팎이라고 엉터리 통계를 슬쩍 끼워 넣어 자기 주장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 후반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어 골든크로스도 몇 차례 있었다. 또한 탄핵 반대 여론도 40% 후반에서 탄핵 찬성 여론과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양상훈이 근거로 삼는 여론은 좌익들이 운영하는 여론업체에서 여론 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예외적인 통계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여론 통계를 왜곡하며 탄핵이 기각되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개헌을 마치고 바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며 아예 기간을 한정하는 거의 협박성 주장을 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고 장꼬대 같은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양상훈 칼럼. 탄핵의 목적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과 6개월 뒤 물러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위헌 불법 계엄을 한 사람이 6개월 뒤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파면에 다시는 계엄이 없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옳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논박. 탄핵의 목적이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목적이 속말로 끌어내리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끌어내리는 것을 전제로 어떤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 6개월 뒤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 파면을 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복합적 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 지금의 복합적 위기의 본질이 국회 다수당을 장악한 좌익들이 이를 근거로 탄핵을 남발하고 정부 주요 부서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 만들어낸 반대한민국적 반란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엉뚱하게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상훈 칼럼.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는 21년 동안 대통령 3명을 탄핵 소추하고 그중 2명을 실제 탄핵하게 된다.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이다. 극도의 정쟁이 개헌과 탄핵이라는 과잉 연쇄 반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흐름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제 한국 야당의 목표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이 되고 탄핵이 일상적 정쟁이 된다. 당장 다음 대통령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논박. 양상훈은 만약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는 21년 동안 대통령 3명을 탄핵 소추하고 그중 2명을 실제 탄핵하게 되고 이것은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세계의 탄핵 중 맨 처음 노무현 탄핵의 경우는 너무도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탄핵을 당한 경우이나 당시만 해도 헌법 정신을 살려 가급적 대통령
탄핵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살아있을 때여서 탄핵이 기각된 경우였다. 그런데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기가 어려워진 좌익들이 국회 내에서 김무성, 유승민 등 배신자들과 야합으로 탄핵을 만들어냈고, 이번에도 한동훈이라는 배신자와 그를 맹목 추종하던 일부 국민의힘 배신자들이 역시 좌익들과 협잡으로 만들어낸 탄핵이라는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나오는 개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공감하기에 애국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좌익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잘못된 세계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광화문에서 매주 열린 애국 시민들의 집회가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앞에서 진행되어 왔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대규모 군중 집회를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반대로 멀리서 소규모로 열리는 좌익 집회는 침소봉대하여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을 정상적인 언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양상훈 칼럼. 헌법은 최고의 정치 문서이고 헌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논박. 이 부분은 크게 논박할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부분, 즉 정말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즉 양상훈이나 좌익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애국 시민들은 이런 좌익들의 반란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인지했기에 지금 전국에서 들불처럼 탄핵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심지어 좌익의 본거지인 전라도, 광주에서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양상훈 칼럼. 윤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밝히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참작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둘도 없는 개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엔 사실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빼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의 이 권력 구조로는 국민 분열과 상시적 정치 전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국의 초점이 대선이 아닌 개헌에 맞춰지는 것을 불안해한다. 개헌 후 선거에서도 자신이 유리할 테지만 변수가 생기는 것이 무조건 싫은 것이다. 이 대표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반대하면 개헌은 어렵다. 논박. 이 문단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여론 왜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엔 사실상 이재명 한 사람을 빼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국민들의 총의에서 나오는 것이지. 소수의 여의도 정치꾼들의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몰각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어렵게 제도권 정치 무대인 국회의원이 되고 보면 그 다음 목표는 이 좋은 국회의원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국회의 권력을 점점 강화해온 결과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혜택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고 그런 꿀보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며 그것을 최대한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원 권한을 더 늘리는 내각제적 개헌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민의힘 내의 기회주의자들이 좌익들과 뒷거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들 특히 애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그런 기회주의적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공감하기에 지금 엄동설안의 광화문 거리에 애국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애국 시민들이 한번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내걸었던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당초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좌익들의 경우 범죄자들의 국회 진입 통로가 되고 국민의힘 경우는 기회주의자들의 또 다른 영달을 위한 통로가 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그들 숫자를 줄이는 것만큼의 예산 절감은 물론 헛소리나 찌끄리고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의 숫자를 대폭 줄임으로써 우리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